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Ne menj ki cserébe.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고 하지만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진 별자리 방송 천문농단 특별편 천문 상담편. 좀 깜짝 놀라셨죠? 여기 지니박님 네. 아이디가 본명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본인도 잘 모르신다고. 나란 놈은 저희 그 유튜브 방송에 굉장히 신기해하시면서 실제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하셔서 저희 스튜디오까지 발음이 좀 자꾸 새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별자리를 실제로 상담을 하는 그런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말 자신의 별자리 차트가 궁금하다. 천문농단 특별편 천문 상담. 나는 처녀자리인데 나는 깔끔하지 않다. 천문농단 특별편 천문 상담. 혹은 나는 천칭자리인데 나는 성질이 너무 급하다. 천문농단 특별편. 혹은 나는 물고기 자리인데 별자리 운세 이런 것들이 나하고는 잘 안 받는다. 혹은 우리 그 지니님 네. 어떠한 고민거리를 안고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와주셨나요? 다 하시면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책을 하나 썼었고요. 네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뚜렷한 뭐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고 완전 창작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실용서로 가야 되는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막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그 진희방님의 별자리는 사수자리시죠? 네. 그건 알고 계시죠? 알겠어요. 자, 요 우리 진희방님 차트를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면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한 6시 아니죠. 9시 방향에 웬 행성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 있어요. 차트가 다 9시에 몰려 있는데 네네네. 저만 그런 건지. 이런 차트 형태를 소위 말해서 바게스 형태라고 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되게 전문 용어니까 저희가 이제 별자리 스터디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지금 질문이 어쨌든 글을 쓰시고 계신데 실용서로 갈 건지 아니면 계속 창작 쪽으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사수자리시지만 내면 저희가 이제 별자리 매일매일 데이별 정보를 올리는데 오늘은 무슨 날이다 무슨 날이다 이런 정보들을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 진희님은 사수자리 달 천칭자리 날에 출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칭자리 날에 출생을 하셨고 사수자리 달이 내 원래 별자리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저를 처음 봤거나 아니면 뭐 소설책을 읽었거나 어떤 영화나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겪었을 때 내가 내면 무의식이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코드를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천칭자리 같다라는 뜻이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문사인 그러니까 내 속마음 내면 별자리가 천칭자리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화롭고 평화롭게 정보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히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스무스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 에너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그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잡지나 이런 데서 많이 보는 그 본인의 태양 별자리, 내 별자리를 뜻해요. 그러니까 본질이죠. 근데 그게 사수자리라는 뜻이고 이 차트는 공교롭게도 첫 번째 하우스에 또 행성이 딱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보통은 첫 번째 하우스를 내 그 라이징 사인이라고 하고 뭐 한국말로 해서는 뭐 동쪽 별자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가면 같은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를 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에너지 그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진희님은 일단 첫 번째 하우스에 행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이 엄청 많은 분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엘레강스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어떤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차트의 주인공은 항상 내 위주로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야, 너 너무 이렇게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러 어떤 사람들은 행성이 그 반대편에 몰려 있어서 너무 남만 또 포커싱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또 완전히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진희님의 차트는 이미 약간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나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타인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겠죠.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좀 사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그 해석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글 쓰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차트들을 봤을 때는 제 예상에는 일단 문사인이 그러니까 내 달 별자리가 천칭자리이기 때문에 천칭자리는 1대1 대화나 이야기를 꾸며내는 이런 재능이 실제로 있어요. 네. 있으시죠?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꾸며내니까 그러니까요. 실생활에서도 자꾸 거짓말 아 거짓말은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거 이렇게 막 밝히셔도 되나요? 괜찮아요. 왜냐면 장항준 감독님이 네네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짓말이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대성하셨거든요. 아 이제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뭐 예를 들면 특히 작가들. 저도 이제 만화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치는 사람이 대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듯하게 어떤 거짓말을 써내 리얼이 아니고 어떤 그 실제 상황이나 현재 상황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얼하게 글을 써야 그게 바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이 몰입을 많이 하겠죠. 공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우리 진희님 차트는 실제로 문사인이 이렇게 천칭자리고 그 다음에 사수자리시잖아요. 사수자리는 실제로 그 자기 별자리에 그 수호 행성이 목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도 약간 좀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실제로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수자리 가족오락관 같은 스타일로 이것도 너무 아재로 가는데 가족오락관 이렇게 그게 뭐죠? 그게 뭐죠? 모르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막 연결해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이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만약에 사수자리가 이렇게 3명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정답이 10이야. 그럼 이쪽에 가면은 한 100만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정보가 뻥튀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수자리들이 실제로도 사수자리의 키워드에 이제 여행이라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 첫 번째 하우스, 나라는 그 별자리를 상징하는 첫 번째 하우스에 지금 행성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하우스에 뭐 수성이나 그 다음에 해왕성 그다음에 뭐 금성 여러 가지 지금 행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혼자 여행을 다니시는 스타일이라면 거기에서 혼자 사색에 적거나 어떤 이런저런 장소를 계속 바꿔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막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 엄마가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써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자꾸 일기를 지어서 쓴다. 나는 되게 신기하다. 선생님은 그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있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머리에서 막
막 창의적으로 썼는데 지어서 어른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거짓말이다. 나무 뿌리가 갑자기 자라서 꽃이 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 거 막 써가지고 엄마 불려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의 형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본인께서는 여기저기 여행을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은 에피소드들로 글을 짤막짤막하게 쓰시는 형태의 글을 쓰시는 게 오히려 좋겠죠. 실용서보다도. 근데 실용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잘 맞아요. 왜냐하면 이 차트의 그 화성이 그러니까 마스 화성이라는 행성은 차트에서 어떤 것들을 담당을 하냐면 실제로 내 욕망을 담당하거든요. 혹은 언행, 나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데 그게 염소 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이제 진희님도 어느 정도 좀 뭐랄까 내가 좀 위험을 차려야 되는 어떤 자리나 이런 데에서는 약간의 어떤 완고함이나 이런 기질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주 그 현실적인 또 별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자기 개발서라든지 실용서 관련된 걸로 해서 계속 그런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 하우스에 내 별자리 옆에 지금 그 해왕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해왕성은 약간 그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용서를 쓸 때는 중요한 게 팩트를 써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해왕성이 그런 어떤 팩트라든지 정확한 어떤 이런 기질들을 약간 떨어뜨리고 흐릿하게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소설이나 에세이나 더 이제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쪽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글쓰기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셔서 소위 말해서 내 어떤 레벨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실용서도 가능하실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차트는 지금 현재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지점은 뭐냐. 본인도 지금 잘 느끼고 계시다시피 너무 두서없이 글을 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나 어떤 제대로 글을 쓰기 위한 어떤 노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글을 쓰고 계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내 어떤 신업이나 이런 전체적인 큰 이 줄거리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수자리들이 무용담을 어디 가서 막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여행 가서 뭔가 이런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무슨 교주 기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막 약간 뻔뻔스럽기도 하거든요. 사수자리들이. 그래서 이제 약간 막말하는 기질도 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사수자리들은 그렇게 막 소위 말해서 막 던지기도 하지만 그 뒤에 특히 사수자리 여성분들은 또 찬사들이 쫓아오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그 진희님이 저 같은 사람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사수자리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그 특히 남성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어머 아저씨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데 살짝 돌려가지고. 살짝 돌려서. 살짝 돌려서 푹 찌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상대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 보통은 그렇게 알아도 신뢰가 그쵸.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뒤에 어떤 찬사가 쫓아오냐면 하지만 되게 귀여워요.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셔요. 그러면서 아주 해맑은 얼굴로. 그러니까 이제 2부까지 들어가 봐야 돼요. 사수자리들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공부가 되면은 그냥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크게 이제 악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 다 불띠 별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즉흥적이고
바로바로 내가 생각나는 것들을 표현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시거나 뭘 할 때는 저도 이제 작가의 입장이니까 별자리 차트가 아니더라도 뭐 드리고 싶은 팁은 당연히 이제 막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겠죠. 근데 이제 사수자리나 반대편 별자리는 쌍둥이 자리들은 실제로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걸 잘 기록을 안 해요. 어떠세요? 잘 기록하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기록은 많이 하는데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구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지금 실용서를 하나 쓰고 있는데 막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갑자기 투자 관련된 코인 관련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코인으로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이 좀 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막 쓰다가 그 실용서인가요? 그럼 그게 소설이나 뭐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자기계발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막 파이팅 넘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차트가 막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제 저녁에 막 사라진 애인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초점을 못 잡으시는구나. 갑자기 그 오빠가 자꾸 떠오르면서 자꾸 산으로 막 가니까 어쨌든 다 무조건 메모는 하거든요.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잘 밟아서 가셔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 우리 진희님의 차트는 첫 번째 하우스에 이렇게 행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어떤 이기적인 성향도 있지만 당연히 첫 번째 하우스는 또 양자리 하우스라서 성격도 되게 급한 거예요. 게다가 또 그 즉흥적인 불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결부돼서 어떤 말도 좀 필터링이 안 되고 그냥 확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제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원래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자. 그러니까 최근에 한번 필터를 하고 내보낼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제가 그 코인으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조금 유명해지신 분은 어쨌든 제가 아무 말 대잔치를 잘해서 댓글로 좀 도와드렸거든요. 아무 말 막 쓰면 사람들이 막 지인님 웃기니까 이렇게 좀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좋았는데 이게 점점 친해지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에도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이게 제가 댓글이랑 이렇게 뭔가 이게 필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상처받으시는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을 이제 혼동하시고 막 던지셨구나. 막 던져가지고 상처받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저희 천문농단 컨텐츠를 선구안으로 헤아려 주신 소중한 협찬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헉스뮤직, 개성 만점의 잇 아이템이 한가득, 내 집처럼 편안한 안경점 연희 안경가게, 최적의 산도 0.8도시에서 자신있게 선보이는 맛있는 김치 0.8김치,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직한 책 한빛비즈, 합리적인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천문농단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울러 청취자, 애청자분들의 크고 작은 후원은 고퀄리티의 천문농단을 제작하는 데 쓰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했을 땐 어쨌든 글을 쓰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출간 계획도 지금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번 연도에 나오게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이번 연도에는 나오게 하려고. 약간 그냥 그 시기가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서는 그 예전에 부동산 한참 안 좋을 때는 부동산 책이 그냥 원고가 묶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화랑기가 오면은 그때 내보내고 비트코인이 이제 막 정고점을 넘을 시기에 나오면 좋겠죠. 뭐 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한번 지금 확 이렇게 치고 지나가긴 했지만 언젠가 또 다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비트코인이든 어디든 간에 저희 별자리 방송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물병자리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인 모든 법칙들이 다 무너질 거고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가 저도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런 경제나 무슨 소위 말해서 그 뭐랄까 그 숫자가 오가는 셈에 좀 약한 스타일이어서 저도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약간 손을 좀 이렇게 놓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손을 묶어놔야 돼요. 그 시스템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한번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이걸로 크게 한번 소위 말해서 재미를 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땅을 치고 후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돼서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시간이 곧 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물병자리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모든 시스템들이 다 깡그리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미투 관련된 그러니까 물병자리 시대에 제가 방송에 몇 번 언급했지만 남녀 평등이에요. 물병자리 시대의 어떤 키워드 자체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의 핵심도 그 지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모든 어떤 시스템에 다 적용될 거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당연히 확 바뀔 때는 다 아픔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뭘 하든지 간에 내 성격을 어떻게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살이 엄청 친 사람이 내가 뭐 그래도 내 몸무게 반은 걷어내야겠다. 뭐 아프잖아요. 다이어트 힘들잖아요. 똑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지니님의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니님의 차트가 어떤 이 문프로그레스라고 하는 차트인데 현재 좀 나한테는 조금 힘들고 추운 겨울의 시기를 꽤 오래 지금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내거나 뭔가를 할 때는 제 예상에는 올 가을이나 겨울쯤에 그때쯤에 다시 한번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너무 또 이렇게 철석같이 믿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죠. 근데 이제 행성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그런 에너지들이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내 문프로그레스의 30년의 거의 그 끝에 있는 그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뉴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봄이 올 거예요. 이러면 약간 내 분위기도 좀 환기되고 그러니까 심적으로도 좀 고민거리도 많고 막 힘든 시기가 분명히 지금 이 책 말고도 제 생각에는 많이 있으세요. 제 생각엔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두 번째 하우스에서 이벤트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 다 결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새로운 국면으로 이렇게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별자리 차트라는 것은 약간 그 추상적인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들으셨을 때 그래도 이게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있으시면은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로 들어가니까 후에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봤거든요. 원래 별자리 차트 해석은 뭐 질문 여하에 따라서 뭐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봤을 때 내 머릿속에 남는 어떤 그 또 소위 말해서 그 구간은 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신스틸러가 기억에 남는다든지 혹은 뭐 그 영화를 관통하는 어떤 대사가 남는다든지 분명히 오늘 지금 상담하는 와중에 이거는 내가 그래도 굉장히 공감이 된다. 이런 구절이 있으실 거라고 제가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점을 29살 때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심란하거든요. 왠지 29에 끝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점을 한번 봤었고 맞을 때까지 막 찾아다녔어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진짜 막 돈을 막 뿌려 사수자리다운 그렇게 그때 한번 보고 최근에 또 점을 봤거든요. 약간 그 겨울이라고 하셨듯이 되게 이렇게 침체가 있었어요. 한 2, 3년 정도. 그 점을 봤는데 약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그 비슷한 궤로 돌아간다.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고 약간 뭐 겨울이 지나서 뭐
봄에 오는 국면이 겨울쯤, 가을 겨울쯤 뭐 이렇게. 자, 그럼 그걸 또 제가 서비스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출생 차트에 세턴, 그러니까 토성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9년에 한 번씩 그 행성이 태양이 있으면 이 지구가 있고 한 바퀴를 돌아서 29년 만에 다시 한번 본인의 별자리하고 만나요. 근데 세턴이라는 행성은 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카르마 행성이라고 그래서 내 고민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니님의 그 고민거리는 세턴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11번째 하우스의 정갈 자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리. 누군가를 그러니까 다수의 모임 같은 거 있죠. 네네. 뭐 어떤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 한번 내가 뼈아픈 어떤 실수나 이런 걸로 뭐 제명당하거나 혹은 내가 다 딸을 시키거나 뭐 이런 이벤트가 혹은 그런 고민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이야? 아니 29살 때쯤에. 그러네요. 그때 제가 병원이랑 제약 쪽에 계속 일을 하다가 네네. 완전히 버려버렸거든요. 그때. 아 네. 실제로?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 그러면은 완전히 그 직업을 확 바꾸신 거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제약 관련 책을 쓰려고 네네네. 막 준비를 했는데 네가 의사도 아닌데 이게 나오면은 소송감이다. 또 막 파이팅 넘치게 썼죠. 의료계 허와실 막. 역시 무모한 사수자리의 기질을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렇게 헛소리 아무 말 대잔치 막 한 게 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거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되게 아무튼 이게 참 신기하긴 하지만 누구나 29살 때쯤에 그 자신의 차트에서 토성을 쫓아가면 그 내 인생의 테마에서 큰 고민거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벤트들이 각자에게 다 그 허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별자리 하나만 가지고 알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지니님처럼 내 출생 차트를 다 입력을 해야 이런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29살 혹은 지금 그 뭐 점을 보러 막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 그러니까 서양 철학 어스트롤러지, 동양 철학 주역이나 혹은 뭐 점이라고 얘기하는 사주, 팔자, 뭐 자미두수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고 만든 어떤 그 툴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해석하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분위기나 말본새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뭐 좀 더 막 뭔가 그 이야기 같이 막 쌀 던지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스트롤러지에서도 고대 점성술이라는 어떤 이런 또 툴이 있고 제가 하는 거는 현대 어스트롤러지라고 해서 약간 달라요. 고대 점성술은 수, 금, 지, 화, 목, 토까지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현대 어스트롤러지에서는 천해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차트 해석에서 이 차트 주인공의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기룡화복에서 좀 더 성숙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석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단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될 테니까 대비하시고 좀 더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새로운 뉴문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힘든 시기는 이제 거의 다 지나왔으니까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한번 파이팅 넘치게. 그러면 과거를 또 다 버려야 되나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싸그리 또 정리해야 되는 거. 근데 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항상 그냥 현재를 살잖아요. 네, 현재를 사는 거니까 그냥 또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마시고 그리고 사수자리는 또 뭐 본인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면 약간 비극적인 사랑이나 막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걸 제가 즐기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가끔 질질 짜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너무 막 심취하면 혼자 막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다 개인의 취향이죠. 진짜 내면에는 완전 초긍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될 건데 뭐 이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또 이제 사자자리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오지랖들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 사람들은 개개인이 다 자기가 리더고 사자고 그쵸. 왕이라고 그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파이팅 넘치면 또 엄청 파이팅 네. 넘치는데 서로 또 가치관이 다르면 엄청 네. 또 물고 뜯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사수자리시니까 지금 뵈니까 키도 엄청 크시고 보통 사수자리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잘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하이힐보다는 편한 운동화를 잘 넘어지죠. 네. 그러니까 힐이니까 좀 더 다칠 수가 있잖아요. 혹시나 넘어질 때 뭐 그 발목이 삐끗하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그러면 어떤 브랜드 떠오르는 어떤 자리랑 잘 맞나요, 남자? 연애 굳이 연애를 혹시 잘 맞는 별자리가 있을지. 연애 쪽으로 해서 한번 포커싱을 맞춘다. 이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차트로 봤을 때는 비너스가 사수자리고 마스가 염소자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 행성의 차트들의 그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비너스는 그냥 말 그대로 내 이상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상형이 사수자리라는 뜻이고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좀 다소 철학적이기도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또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좀 사이즈가 큰 사람. 근데 차트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런 와중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권력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회사 대표라든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시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냥 일반 직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어디에서 좀 이렇게 그 우두머리급의 리더급의 이런 사람들한테 좀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속물 같기도 한데 하지만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또 결혼 16년 차이기 때문에 16년 차죠. 네. 근데 제 얘기는 좋아 보이세요.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와이프나 저나 약간 경쟁관념이 좀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둘 다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되게 좋아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커플들은 당연히 또 너무 막 부동산, 뭐 집, 차, 땅 뭐 이런 거에 너무 또 포커싱을 맞추는 부부들이 실제로도 있고 그러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이가 건조하거나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서로 막 맞바람 핀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떤 감정적인 연대나 이런 쪽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항상 얘기해요. 야,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시간을 내주셨는데 아무 말 대잔치 하실 것 같았는데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계속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 말 줄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 말은 줄이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가급적이면 계속 많이 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거를 계속 하셔야 어떤 게 실제로 맞는 그런 대화법인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알게 돼요. 계속 참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사수자리시지만 이 차트에는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증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이 차트 어떤 뜻인지 아시죠? 나는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 근데 내가 이거를 실제로 뭐 책으로 내거나 누군가랑 진지하게 대화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공부가 좀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좋은데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좀 진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참고만 있는다고 해서 이게 그 황소자리 기질도 좀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참고만 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계속 발언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는구나. 겪어봐야 되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막 병이 날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 참았더니. 그러니까 뭐
사석에서 뭐 또 이렇게 SNS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종종 또 이렇게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그렇게 달아주시면 좋겠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출연하셨으니까 그래도 한번 상담 받아본 거랑 뭐 이런 전체적인 소감을 한번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죠. 제가 어쨌든 되게 겨울 같은 시기를 좀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이게 방송 전에 약간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약간 느낌이 어제 무슨 그 엑시트라는 그 문학 잡지 같은 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든지 다 이해해주는 어떤 미용실 언니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를 찾아가게 되는 이유가 나를 다 이해해주고 나에게 피드백을 그냥 표정으로 주신대요, 그분이. 머리를 그냥 자르고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뭐 그런 글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아, 그럼 저는 미용을 하는 게 괜찮을까요? 가위손 샴푸 같은 걸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진 별자리 방송 천문 상담 코너 첫 게스트로 우리 진희방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상담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만족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나와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들이대십시오. 그러면 여과 없이 제가 차트를 봐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Így már szakaszta